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2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이 중상층 위주의 분양 정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죠. 그 정책이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여러분 교재 222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 통제라는 용어를 좀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라고 하죠. 자, 우선 가격은 프라이스라고 하고 통제, 이 컨트롤이라는 영어 단어를 통제 또는 규제로 번역을 하죠. 자, 가격 통제는 우리가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수한 목적,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간접 개입이 아니라 이 가격 통제는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이 가격에 인위적인 규제를 하는 거죠. 가격에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가격 통제라고 합니다. 자, 이 가격 통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이 최고 가격제, 이 최고 가격제와 이 최저 가격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 최고 가격제를 잘 공부해야겠죠. 이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크게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 222쪽을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가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이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주택 정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죠. 자, 임대료 상한제의 목적, 개념과 목적. 자,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의 개념이나 목적은 정답으로 묻지는 않겠죠. 이 개념,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 시장에서의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 줄 목적이죠. 자,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우리가 완화시켜 줄 목적이죠. 자,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 줄 목적으로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을 우선 보시면은 단기에 이런 형태가 나오죠. 단기에 임대주택 공급은 고정됐습니다. 여러분 단기에 임대주택 공급은 고정됐는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이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급한,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죠.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난 점에서 시장에서의 이 균형 임대료 또는 시장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으로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니까 이 임대료보다 우리가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자 얘기죠.
자, 이 임대료가 비싸니까 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 규제를 하자. 자, 이 규제인데 이 규제 임대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으로 규제를 했다. 자, 그러면 이 30만 원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최고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자, 여러분 시장에 이 균형 가격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최저 가격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최고 가격이고 임대료의 상한선을 의미하죠. 임대료의 이 규제 임대료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상한 가격이죠. 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하한 가격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상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 빨간 선이 최고의 가격이면서 상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자, 임대주택 공급은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자, 임대주택 공급량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자, 이때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가격 차이만큼 임차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수요는 이렇게 약간 증가하겠죠. 이게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만큼 우리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죠.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을 초과 수요라고 하죠. 이 초과 수요인데 시험 문제에 또 초과 공급으로 또 자주 출제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이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뭐한다? 부족한 거죠. 이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 부족량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균형 임대료와 거래량을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이에요. 자, 총수입인데 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규제 임대료와 이 균형 임대료의 총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죠. 자, 임대인의 총수입이 감소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노란 부분. 이 노란 부분. 이 임대인의 이 노란 부분 소득 일부분이 이 노란 부분입니다. 이 임대인의 소득 일부분이 이 규제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소득이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자,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자,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에 거기에 파란색 핵심 3번 지문 끝에 보시면은 소득이 임차인에게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자, 이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량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규제를 하면요,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도 감소한다는 것을 또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로 가면 또 달라지겠죠. 장기로 가면은, 자, 여러분이 이 특정 임대료, 빨간 선이죠. 요 빨간 선 특정 임대료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바로 임대료 규제잖아요. 자, 수요는 장기로 가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단기보다 이렇게 완만한 탄력적이 되고 공급도 변하기 때문에 우상향이 되겠죠. 자, 이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 균형 거래량인데, 자, 문제는 장기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이만큼 되겠죠. 수요량. 그래서 수요량은 바로 이만큼, 이 균형보다 이만큼 수요량은 우리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수요량은 이만큼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 공급량은 이렇게, 요게 바로 공급량이죠. 공급량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죠.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공급량은 감소하고 있다. 왜냐?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또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한다. 자, 임대주택 공급은 이 정도고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 크기만큼이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초과 수요가 또 발생하는데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는 걸 알고 이러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 암시장이 형성되죠. 블랙 마케트, 암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최대 임대료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최대 임대료가 됩니다.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이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오히려 시장의 이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의 최대 임대료를 지불하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장기로 갈수록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우리가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죠. 이 차이만큼 임대료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보다 신규 임차인이 장기로 갈수록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고, 또 임대인은 장기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손해를 이 정도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란 질적 수준이 떨어지죠. 저하되면서 우리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가 된다는 거죠.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되는 문제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다른 지역의 암시장에서 최대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이사를 못 가죠. 계속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이 떨어지죠. 저하된다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통제를 하게 되면 가격 기능의 왜곡을 가져오죠. 여러분, 가격을 통제하면은 이 기능의 왜곡을 통해서 우리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죠. 예? 여러분, 공급이 우리가 임대주택 부족량이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 부족량,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장기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면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난이 장기로 갈수록 심화돼요. 이 자원 배분에 우리가 비효율성이 나타나겠죠. 비효율성. 장기로 갈수록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223페이지 또 박스 핵심의 4번 지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요 규제 임대료와 요 거래량 공급량 곱한 요게 총수입인데, 그래서 총수입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장기로 갈수록 임대인의 총수입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의미 여러분이 잘 확인해 주시고, 장기로 갈수록 부작용이 많아진다.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암시장의 임대료, 우리가 규제 임대료가 두 개 생겨요. 장기로 갈수록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장기로 갈수록 이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임대료 규제, 그리고 분양가 규제는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일종이다.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는 우리가 잠시 뒤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또 223페이지에 우리가 보시면은 그 위에 참고, 최고 가격제의 참고 2번에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렇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이 규제 임대료가 너무 높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이미 시장에서 균형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224쪽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자, 임대료 규제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4쪽에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얼마냐? 1400-2P다. 자, 수요 함수 QD는 1400-2P가 주어졌다. 자, 공급이 주어졌죠. 자, 공급 함수는 200 플러스 4P다. 자, S는 200 플러스 4P로 주어졌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때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경우에 아파트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규제하는 경우 또 300만 원으로 규제한 경우가 있다. 이 규제하에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얘기죠. 자, 우선은 우리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균형을 구해야겠죠. 자, 여러분 하여튼 균형을 구할 때는 여러분 균형을 구할 때는 항상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같다. 이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갖다 놓고 풀어야겠죠. 자, 수요량은 얼마죠? 1400 마이너스 2P가 수요량이라면 공급량은 200 플러스 4P가 되겠죠. 공급량 서로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2P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P에 4P 대주니까 6P가 되겠고, 자, 200을 왼쪽으로 이항하면 1400에서 200을 빼주니까 1200이 됩니다. 자, 양변에 6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균형 가격은 200이 되겠죠. 자, 이 균형 임대료는 200이 돼요. 자, 200이 되는데 문제는 100만 원으로 규제할 경우는 이 얘기죠. 자, 100만 원으로 규제할 경우는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낮을 경우에 요 점이 공급량이죠. 공급량이 얼마? 요 P 자리에 100이 들어갑니다. 400에 200 대주니까 600이 되겠고, 자, 이 점이 얼마가 되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100이 들어가죠. 1400, 200 빼면 12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죠? 초과 수요는 1200에서 수요량 1200에서 공급량 600을 우리가 뺀 공급량 600을 뺀 600이 되겠죠. 600. 규제를 100으로 했을 경우 그렇고, 만약에 규제를 얼마? 300으로 할 경우에는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최고 300만 원 규제 시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초과 수요가 100으로 규제할 경우는 600. 그리고 300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확인을 한번 우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우리가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임대료 규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주택 정책이 또 출제를 또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매년 또 우리가 출제하는 게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이 또 매년 출제하는데,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임대료 규제, 특히 이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잖아요. 좀 주의해 두시고, 자, 다음은 우리가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 정책, 우리가 공공주택 정책. 그래,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죠. 자,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죠. 임대료 보조 정책은 보조를 주는 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간접적인 그러한 개입이죠. 자,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이고 우리가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이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어서 우리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우리는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개념이나 목적은 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우리가 또 출제하더라도 정답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에 거기에 1번 지문 의의 1번 간접이 포인트고 2번은 우리가 관련해서 수요 측 보조, 공급 측 보조가 우선 나오죠. 자, 수요 측에 보조하는 경우, 자, 이 수요 측에게 보조하는 경우, 수요 측에게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공급 측에게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 측에게 보조해 주면은 임차인이 주거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급 측 보조보다는 수요 측에게 보조하는 방식이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폭을 더 넓혀준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번에 여러분 224페이지 밑에서 한 8번째 줄에 나와 있죠. 2번 끝에 지문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그 수요 측 보조금 225페이지 중간에 3번에 수요 측 보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득 보조가 있죠. 자,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입니다. 자, 저소득층에게 뭐를 우리는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합니다. 자,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 준다. 자, 현금으로 보조해 주게 되면은 보조해 준 금액만큼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우리가 실질 소득, 저소득층이 현금 금액만큼 더 플러스 되죠. 실질 소득이 향상이 돼요. 자,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향상되니까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하겠죠. 자,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하겠지만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죠.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하지만은 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임대주택 소비도 하지만 라면도 살 수 있고 빵도 살 수 있잖아요. 비임대주택 소비도 증가합니다. 자, 22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은 이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게 하더라도 이 소득 효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닌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이전보다 더 증가한다. 이전보다 더 증가한다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 보조가 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보조가 있죠.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라고 하죠. 가격 보조 또는 집세 보조죠.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죠. 자, 집세를 보조해 주면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여러분, 집세를 보조해 주면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죠. 예? 이 보조해 준 금액만큼 상대적으로 하락을 한다. 예? 이 집세 보조해 준 금액만큼, 이 집세를 보조해 준 금액만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는 내용이죠.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자, 이런 의미를 수요 측에게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고, 자, 공급 측의 보조 4번 지문 225페이지 보시면 4번 지문이죠. 자, 주택
공급자인 건설업체에게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우리 지원해 주게 되면은 공급자의 생산비가 절감이 돼요. 공급자의 생산비가 절감이 되면서 우리 공급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하락을 하면서 혜택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25페이지에 거기 4번에 공급축 보조금이 있고 맨 위에 효과 볼까요? 2번의 효과를 보면 이런 의미거든요. 자, 2번의 효과를 보면은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자, 현재 P0의 임대료를 가지고 있죠. 자, 공급은 단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의 변화가 없는데, 자, 정부가 임대를 보조해 주면은 우리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이라는 수요가 증가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P0 임대료 수준에서 현재의 임대료 수준에서 이 크기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P0에서 P1으로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는 임대인은 초과 이윤을 누립니다. 초과 이윤을 누리니까 공급을 하겠죠. 언제까지? 다시 원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임대주택 공급은 뭐한다? 증가를 하겠죠. 이 Q0에서 Q1만큼 임대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포인트. 자, 여러분이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한다. 키포인트.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뭐한다? 증가한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225페이지에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우처 제도는 이 정부가 우리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바우처를 지급을 하죠. 바우처는요, 우리는 쿠폰, 여러분 우리 백화점 상품권에 금액 적혀진 거 보시면 돼요. 교환권이라 보시면 돼. 바우처를 지급을 하면은,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하면은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하겠죠. 자, 임대료를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근데 임대료가 6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우처 30만 원에다가 현금 30만 원 합쳐서 우리는 납부를 하겠죠.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납부를 하면은 우리는 임대인은 정부에게 임차인으로 받은 바우처를 제시를 하면 정부는 우리는 현금을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택 바우처 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주택 바우처 제도는 이 바우처 받는 조건이 해당되면 어느 지역에서 받아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다. 자,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한다. 공공 임대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고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면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된다.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거급여법에 있어서의 주거급여. 우리 29회 시험, 3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용어죠. 주거급여는 우리는 임차료, 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임차인에게 우리가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거죠. 수급품 등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우리는 주거급여라고 하죠. 이 소비자 보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소비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이것을 우리는 또 31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소비자에게 보조한다. 주택 바우처 제도든 주거급여든 소비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관련해서
지금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자,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두 정책을 우선 받고 이 세 번째 공공주택 정책이 있는데, 자, 이 공공주택 뭐 우리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라고 하고 호주에서는 정부주택,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또는 뭐 임대주택 용어도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226쪽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